안녕하세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모아가도 괜찮겠다. 안전마진이 이제 매우 좋아졌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지금 현재 상황이어서 그 이유와 함께 그리고 현재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렸던 것 같아요. 어제. 물론 436까지 갔다가 422까지 가는 큰 변동성을 보였지만은 좋은 소식들이 대거 나왔었다. 물론 안타까운 악재도 있었지만 말이죠. 그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436달러까지 갔다가, 이제 440달러를 도전하러 가는가, 그런, 이제, 기대를 할 만큼 가파른 상승이 있었다가, 갑자기 곤두박질 쳤었죠. 조금은 깨름직한, 장기적으로도 좀 괴롭힐 것 같은 악재라고 하시는, 근데 이것이 뭐, 어마어마하게 나쁜 악재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제 내연기관차의 연비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소식이 들리면서 436까지 아마 중국의 월간 판매량 11월 달이 꽤 잘 나왔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가까운 상승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반영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자, 그랬지만은 이제 연비 규제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422달러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거의 얼마인가요? 4% 가까운 변동성이 어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말이죠.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나스닥 지수가 0.4% 정도여서 저 이제 잠이 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0.5% 조금 넘는 나스닥 지수의 상승으로 끝이 났었는데 424달러에 이제 주가 형성된 걸 보고 잤었는데, 이제 지수가 그 이후로 크게 많이 안 올라가지고, 425달러 밑에 주가가 형성이 되면서 종가망을 했구나 싶었는데, 429달러까지 올라간 상태로, 역시도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더라고요. 전형적으로 테슬라가 강한 상승 흐름을 현재 보이고 있구나. 어제 뭐 약간의 하락으로 끝났지만은, 꽤 이제 기분 나쁜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422달러에서 올렸다는 것은, 회복을 했다는 것은 저는 매우 큰 의미를 두고 싶다. 아직 거래량이 조금 아쉽지만은 테슬라 주가가 전형적으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일 때,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을 이제 회복을 하는 이 흐름이 테슬라 주가가 향후에 이제 가파르게 올라갈 때 나왔던 전조전상 같은 경우였거든요.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접했는데, 그런 이제 흐름이, 분위기가 느껴진다 생각이 들 정도. 어제 이제 크게 올라갔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매우 의미 있었던 하루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제 11월 달에 중국의 주간 판매량도 잘 나왔죠. 이제 월간 판매량, 이게 전체 도매까지 포함한 판매량이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을 확인이라도 한 것처럼 테슬라 코리아에서 7,600대의 11월 달 판매량이 또 나왔더라고요. 참고로 전년도에 3,600 정도 나와가지고, 이제 4,000대가 11월 달에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플러스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10월 달도 거의 3,000대 가깝게, 이제 4,800대 정도 나와가지고, 이제 전년도에는 이제 1,200대, 1,500대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도합해가지고, 10월 달과 11월 달에 한국에서만 7,000대가 지금 플러스가 되어 있고, 이제 FST가 본격적으로 한국에 상륙하고 난 뒤에 맞이하는 12월이기 때문에 아마 생산 이슈가 오히려 이제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중국에서의 내수 판매도 지금 커버를 해야 되고, 한국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날지도 모르는 연말 12월 달에 이 판매 주문 이제 예약 건수들을 모두 다 커버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오히려 이제 수요 문제가 아니고 생산 문제로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다. 과연 얼마나 기가 상하이가 생산량을 늘릴 수 있을지.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고무적인 것이 11월 달에 전체 기가 상하이에서 판매된 숫자가 88,000대. 물론 그 전에 재고 물량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2,600대는 훨씬 넘기는 수치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일 생산 캐파가, 기가 상하이가 2,600대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생각보다 쉽게 지금 넘어선 것은 아닌가. 이것을 아마 대외비로 크게 이제 하루에 생산 캐파를 공개하지는 안 하는 것 같은데, 2,600대를 넘어섰을 가능성도 있다. 아마 이제 효율적으로, 아마 이 모델 Y 주니퍼의 생산에 대한 효율성을 그 이전보다도 더 높여 나갔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12월 달에 테슬라의
이제 중국과 한국에서의 아시아 시장 전체에서의 판매량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 조금 이것 역시도 좀 3분기와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2025년 4분기 테슬라의 전체 인도량에 대한 컨센서스가 45만 대가 여전히 안 되는 것 같은데 제 기준에 여전히 이해는 안 갑니다. 벌써 중국에서만 2만 대 넘게 플러스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다가 지금 한국도 7천 대가 플러스가 된 상태에서 어떻게 이제 45만 대밖에 지금 나오질 않는가. 물론 미국과 유럽은 있겠지만은 아무리 폭망을 한다 하더라도 45만 대의 컨센서스가 그대로 나오기는 어렵겠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컨센서스도 올라갈 것이고, 칼시에서 이제 배팅을 또 하잖아요. 꽤 이제 신뢰도를 이제 가질 만한 그 배팅 사이트에서의 컨센서스 이것도 저는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실제로 3분기 때도 칼시에 이제 예상 컨센서스가 계속 올라가면서 주가가 동반해서 올라갔던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는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연비 이제 규제에 대한 완화 소식이 당연히 이제 친환경으로 가는 것과는 반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테슬라에게는 이제 불리할 수 있지만은 이런 악재들을 충분히 커버할 만큼의 지금 여러 가지 펀더멘탈들이 지금 갖추어져 가고 있지 않은가. 실적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뭐 옵티머스가 막 뛰어다니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지는 뭐 미지수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옵티머스 사업이 미래에 큰 어떤 기여를 테슬라 EPS에 하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충분히 줄 수 있는 뭐 가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나쁘지 않은 어떤 그런 이제 모습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뭐 코인 시장부터 다시 이제 화기를 이제 띄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에서 더더욱 산타랠리에 대한 가능성이 저는 높아졌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늘 지금 아무리 뭐 대리점에서 인산인해를 이루는 중국의 모습이 보여진다 하더라도 실적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것이 늘 지배적이었던 테슬라의 흐름에서 어제 이제 판매량에 대한 이야기들 오늘 나왔던 이제 테슬라 코리아의 11월 달에 판매 순위 1위를 했더라고요. 수입자 순위에서. 요새는 웬만해서는 1위 자리를 내주지 않는 그런 테슬라의 이야기들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충분히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결국은 실적이 중요한데 실적도 탄탄하구나라는 부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삼각수렴 이후에 주가가 이제 330달러에서 지금 100달러 가깝게 올라간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올해로 치면 퀀텀 점프를 한 것이잖아요. 그 당시에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위로 이제 잽을 계속 날렸었다. 그러니까 330달러, 340달러 쪽에서 계속 잽을 날리다가 여러 번 날리다가 결국 카운터 펀치가 올라가면서 쭉 위로 올라섰었잖아요. 지금 테슬라도 보면은 어제 436달러까지 한번 도전했었고 그 이전에도 430달러, 432달러, 433달러로 해서 계속 430달러대를 돌파를 해가지고 머물렀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내려앉았었죠. 근데 계속 그렇게 위쪽으로 잽을 계속 날리고 있고 어제 420달러 그 이하로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은 420달러 초중반에 지지 라인이 강하게 잡혀 있다라는 부분들이 어제 또 확인이 된 거여 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는 매우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430달러를 이제 언제 다시 또 오늘도 도전할 수 있고 내일도 도전할 수 있고 저는 이번 주에 계속 도전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번 주는 무조건 뚫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계속 도전을 하는데 안 되면은 결국은 시장에서도 피로감과 실망감을 가지고 내리꽂아버리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 코인 시장까지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면은 상방으로 말이죠. 그렇다면은 430달러를 한 번 정도 더 아니면은 뭐 2번 정도 지금보다 더 도전을 하러 잽을 날리러 간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430을 훌쩍 뛰어넘는 종가 마감 기준으로 주가 흐름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계속 그렇게 위쪽을 계속 도전을 하는 것 자체가 다시 고꾸라지면은 여러분들께 많이 아쉬워할 수도 있고 저도 아쉽지만은 이 도전이 절대 헛되지 않는 도전이었다. 이전에 테슬라의 주가가 크게 위로 튀어오를 때도 계속 이런 저항이나 어떤 좀 고꾸라짐들을 많이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무너질 것 같다 다시 회복하는 부분. 그래서 밑에 강한 지지 라인이 있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면은 그 뒤로 몇 번을 더 도전을 하면은 뚫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였었고 올해도
8월 달에, 9월 달에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400달러 위에서 주가를 이제 구경할 수 있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그때도 비슷하게 나왔었다. 자, 그런데 지금도 그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는 한번 더 하락할 가능성도 물론 미래는 모르죠. 하지만 위쪽으로 상승을 할 확률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움직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어제 뭐 아주 소소하지만은 이게 한 주 환율까지 하면 60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를 어제 매수를 했었고, 오늘도 여차하면 한 주든 두 주든 이게 지금 주가가 확실히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조정을 받고 힘드네 하더라도 예전 같으면은 200달러 초반, 뭐 200달러 중반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430달러대다. 참 격세지감을 느끼는 테슬라의 현재 주가인 것 같기는 하네요. 그래서 뭐 한 주든 두 주든 편안하게 이제는 모아가도 된다. 그리고 이전 같은 경우는 떨어질 때마다 불안에 떨었는데 지금은 전형적인 또 패턴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시전 투자자로서 떨어져라 바라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떨어지면은 더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다 보니까 예전에 모아갔을 때의 심리 상태처럼 떨어져라를 외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시장 흐름을, 테슬라의 주가 흐름을 좋게 본다. 근데 어제 그런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다시 한번 나와 주었고, 한국에서의 선전도 우리가 눈여겨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들 투자에 좋은 참고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